요즘 길거리 나가보면 공유 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죠? 타기도 편하고 빠르고. 그런데 말이죠. 이 편리한 물건 때문에 만약 사고라도 나면 특히나 운전자가 나 돈 없으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문제를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게 퇴근하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윙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요. 뭐지? 하고 돌아볼 틈도 없이 쾅 하는 엄청난 충격. 바로 이런 악몽 같은 순간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날의 피해자는 야근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던 평범한 직장인 A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들이받은 건 다름 아닌 공유 전동 킥보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운전자 B씨가 서 있었고요. 자,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피해자 A씨는 전치 8주, 꽤 심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B씨는 만취 상태였고요. 병원비에 일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다 합치니까 피해액이 글쎄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A씨는 당연히 운전자 B씨한테 치료비랑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겠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돈 없는데요. 억울하면 소송하시든가요? 소위 말하는 배째라 태도. 이걸로 A씨는 가해자한테 직접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버린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킥보드는 B씨 개인 물건이 아니잖아요? 시사라는 플랫폼 회사가 빌려준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킥보드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이 플랫폼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걸까요? 이제 한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넘어서 본격적인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피해자 A씨는 킥보드의 진짜 주인인 플랫폼 회사 C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과연 법정에서는 어떤 날선 주장들이 오고 갔을까요? 양쪽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피해자 A씨는 아니 킥보드 주인은 당신들 아니냐, 이걸로 돈도 버는데 당연히 책임도 져야지,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플랫폼 C사는 우리는 그냥 빌려주는 시스템만 제공한 거다. 면허 확인, 안전경고 다 했다. 이용자가 술 먹고 운전한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냐, 이렇게 맞서는 거죠.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플랫폼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명백하게 잘못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 플랫폼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기는 정말 어렵다. 이게 현재 법원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아니 왜 플랫폼 책임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운행지배라는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아야 해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나오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차를 실질적으로 누가 운전하고 통제하고 있냐, 그리고 그 운행으로 누가 이익을 얻냐, 바로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이 나오겠죠? 공유 킥보드를 빌려서 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킥보드의 운행 지배는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플랫폼 회사일까요? 아니면 돈 내고 빌린 이용자일까요? 법원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이용자가 대여 시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들을 꺾고 속도를 내고 멈추는 모든 통제권은 전부 이용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플랫폼 회사가 저 멀리서 원격으로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원은 이때 플랫폼 회사가 운행 지배를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법원은 이것도 봅니다. 플랫폼 회사가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할 일은 다 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가입할 때 면허 있는지 확인했나? 했죠. 음주운전 안 된다고 경고했나? 앱 켤 때마다 나오죠. 기계 점검은 특별한 고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했다고 봅니다. 결국 법원은 플랫폼은 할 만큼 했다. 이용자가 경고 무시하고 벌인 일까지 책임지라고 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마 이 판결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 이거 뭔가 법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죠. 그럼 이제 법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만약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뭘 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즉시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공유 킥보드는 이용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도 이게 첫 단추예요. 자, 경찰 신고 다음엔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킥보드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고 난 킥보드가 혹시 대인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요즘엔 의무화되는 추세라 희망이 있습니다. 둘째, 이게 진짜 꿀팁인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무보험 차상해라는 특약이 있다면 킥보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셋째,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건 기대하지 마세요. 이 보험은 킥보드 같은 차량 사고는 보장 안 해주거든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유 킥보드, 분명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편하자고 타는 그 물건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는 우리도, 길을 걷는 우리도 결국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